시작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하고, 자, 어떻게 해야 하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는지 한번 살펴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화를 안 내야 돼. 화를 내지 않는다. 화를 내지 않는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도함수의 정의와 그 다음에 미분법이었어요. 미분법. 자, 도함수라고 하는 건 어떤 함수의 미분 계수들을 빠르게 구할 수 있도록 미리 임의의 x점에서의 미분 계수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자, 도함수의 뜻은 임의의 x에서의 미분 계수. 그러니까 미분 계수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게 임의의 점이라는 얘기예요. 임의의 점이라는 얘기는 어떤 점이든지 다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모든 점이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점에서의 미분 계수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를 약간만 해석을 해주시면 모든 점에서의 미분 계수, 그러니까 미분 계수들을 모아놓은 것, 미분 계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분 계수들, 엄청나게 많은 미분 계수들이 있겠죠. 그 미분 계수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F'X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F'X의 정의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F의 X 더하기 H,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로 반드시 기억을 하시라고 했어요. 강조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선생님이 저거를 2000번, 뭐 3000번 이상 썼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는데, 많이 쓴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쓰면 쓸수록 확실하게 어떤 모양이 잘 보입니다. 내가 어떤 모양을 알고 있다면 그 모양과 달라지는 걸 충분히 캐치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 숨은 그림 찾기 해봤습니까? 숨은 그림 찾을 때 국자 찾아라고 국자 잘 보여요? 국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숨은 그림 찾기 막 이렇게 안에 막 들어있잖아요. 잘 찾습니까? 근데 국자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국자를 찾을 수 있겠어요? 못 찾아요. 즉 어떤 모양을 우리는 어떤 식 중에서 저 미분계수라는 모양 또는 도함수라는 모양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 저 모양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거야. 야, 국자는 이거야.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국자를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알고 있는 모양에 대해서는 자꾸 써보시면서 완벽하게 그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도함수의 뜻, 그리고 정의, 요 정의, 자 이렇게 썼고, 이거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쓸 수도 있다고 했어요. t가 x로 갈 때 t-x분의 ft- 자, fx라고 써도 도함수의 정의가 된다고 했어요. x에서의 미분계수인데 얘가 x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원래는 x가 a로 가는 상황이지만 x가 x로 간다고 하면 문자가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겹치는 문자는 두 개를 한꺼번에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t라는 문자 또는 k라는 문자, 이런 문자들을 써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도함수의 뜻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도함수를 구하면 미분계수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 도함수마저도 쉽게 구할 수 있다면 당연히 미분계수를 구하는 일은 굉장히 쉬운 일이 되는 것이고, 미분계수들을 구하는 게 쉬운 일이 된다. 접선의 기울기들을 예상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접선의 기울기를 막 예상을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뜻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 결국 우리가 이 미분법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래프 그리기거든요. 그래프 그리기. 눈으로 보게 만드는 거죠. 자,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미분법을 배우고, 미분법을 도함수를 구하고 그 기울기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 미분법이 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즉 미분법에는 두 가지, 모든 함수에 적용되는, 자, 모든 함수에 적용되는 미분법이 있고, 두 번째, 다항함수에만 적용되는 미분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항함수에만 적용되는.
자, 그래서 모든 함수에 적용되는 미분법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C 곱하기 fx를 미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죠? C의 f'x. 실수배는 그냥 따로 떼어놓고 미분을 하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했었고, 자, fx랑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gx를 미분을 했다. 그러면 자, f'x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g'x가 된다. 각각 따로따로 미분해도 괜찮다. 자,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어마어마한데 fx 곱하기 gx를 미분을 했다. 그러면 얘를 미분을 했을 때도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앞에 거는 그대로. 자, 이렇게 쓰는 미분법이 있었고, 이걸 곱의 미분법이라고 했고, 선생님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이끌어내 봤으면 좋겠다. 네,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아, 얘기 안 했나? 이게 했냐, 안 했냐?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다음 시간에 얘기한다고 했나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기가 되어 있는 미분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전부 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고, 자, 이걸 증명하면서 그 후에 차후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증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항함수에 적용되는 내용은 상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하고, x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하고, x의 n제곱을 미분한다. 뭐가 된다? n 곱하기 x의 n제곱, n-1제곱이 된다는 이 세 가지 내용을 배웠단 말이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미분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미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도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도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미분 계수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미분 계수들을 쉽게 구하려면 저 미분법을 잘 익혀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곱의 미분법을 증명을 한번 하도록 할 텐데, 자, 선생님이 왜 자꾸 지금 이 얘기를 강조를 하냐면, 형태를 만들어 주려면,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증명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과에서 증명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야, 의무. 의무이기 때문에, 자, 이 곱의 미분법을 증명을 하도록 할 텐데, 자, 뭐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냐면, 도함수의 정의, 자,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곱의 미분법을 증명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선생님 일단 kx를 잡을 거예요. fx 곱하기 gx 잡을 건데, 자, 우리는 이제 k'x를 구해볼 겁니다. 자, 일단 옆에다가 뭘 쓰시냐면 k'x의 정의를 k라고 하는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fx와 gx로, f와 g로 바꾸어서 나타내 보세요. 나타내 보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수업 시간에 멍 때리고 있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면 시간 정말 아까운 거예요. 이 시간에 와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정말 집중해서 하면 숙제를 안 해도 좋진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근데 숙제도 안 해왔는데 이 시간마저도 막 멍 때리고 있으면 진짜 좀 그래. 좀 그래. 이것 때문에 벌레 생기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예?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생긴 벌레가 내 입속으로 들어가거나 내 코 속으로 들어간다. 그럼 너는 그날로 다른 반으로 이동시킬 거야. 특히 옆반. 아, 미안하다. 못 간다. 미안하다. 자, 어떻게 쓰라는 얘기입니까? 정의를 그대로 쓰라는 얘기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k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kx를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이게 k'x의 정의인 거예요. 자, 이거를 f와 g를 이용해서 나타내봐라. 그러면 kx 플러스 h니까 f의 x 더하기 h, 그 다음에 g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와 그 다음에 gx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써주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fx 더하기 h가 있다면 반드시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안다면 지금 그 모양이 아니더라도 나는 충분히 그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양을 모르면 못 바꿔. 그래서 어떻게, 리밋이 빠졌네. 자, 그래서 어떻게 바꾼다고? 리밋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fx 더하기 h가 있다. 그러면 f의 x 더하기 h가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fx를 뒤에다 쓰라고. 근데 여기 뭐가 곱해져 있어요? gx가 gx 플러스 h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그럼 뭐가 생긴 거야? 얘가 생긴 거야. 얘가 새로 생긴 거죠. 얘는 기존에 있던 거고. 그럼 얘가 새로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다시 fx랑 gx 더하기 h를 더해주면 되죠. 자, 그래 놓고 뒤에 있던 거 그대로 씁니다. 마이너스 fx, gx를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식을 보니까 또 내가 알고 있는 모양이 숨어져 있네요. 그래서 그 모양을 바꿔주는 거예요. 얘는 f의 x 더하기 h, 중괄호로 쓸게요. 마이너스 fx라고 써주시고, 여기에는 gx 더하기 h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fx가 공통이니까 더하기 fx를 끄집어내면 gx 더하기 h가 되고요. 마이너스 gx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써봤더니 의미가 생긴 거예요. 요거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 f 프라임 x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는 h가 0으로 가면, 얘가 0으로 가면 gx로 가는 거겠죠. 자, 더하기 얘는 뭡니까? 얘 g 프라임 x죠. 근데 fx가 곱해져 있으니까 fx 곱하기 g 프라임 x,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도함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익숙하게 내 몸에 숙지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숙지가 되어 있으면 선생님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히 써야 되는 거예요. 왜? x 더하기 h가 있으면 fx를 써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하지만 익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바꿔? 라고 고민만 하다 끝나는 문제예요. 그럼 이끌어내지 못하죠.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고,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는 이 단원을 제대로 이해 못한다는 얘기고, 이 단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는 공부를 잘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해. 노력이 F'X 지금 5번 쓰라고 한 거 썼습니까? 김승원 썼습니까? F'X 정의 5번 썼어요? 김지원 썼어?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안 쓰고 나서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이거를 익숙하게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모양을 바꾸지. 근데 원하는 모양이 뭔지 모르는데, 아니 꿈이 뭔지 모르는데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꿈을 알고 꿈이 어떤 모양인지를 알고 그걸 향해서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이승은 꿈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예? 꿈을 정확하게 가져야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생기고, 예를 들면 내가 나는 대학교 3학년 정도의 안드로이드 어플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수익을 한번 내보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가야 할 길이 정해진 거예요. 컴퓨터 공학과를 가야 되겠죠. 왜 고개 왜 흔드는데? 네? 뭐라고? 네, 양배추 한숨 쉬었어요. 네. 부추를 보고 한숨 쉬었죠. 네. 머리 모양 양배추고 머리 모양 부추처럼 생겼잖아요. 네. 추추 브라더스. 네. 양배추 부추. 네. 자, 어쨌든 간에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앱을 만들고 광고를 통한 수익,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겠다. 그걸로 시작해서 나는 대학교 4학년 때 40만 원 수익을 얻을 거고, 그걸 바탕으로 나는 계속해서 앱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놀면서 돈을 벌겠다 이런 목표가 생겼다 칩시다. 그럼 확실한 목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학교로 컴퓨터 관련 학교를 가야 되겠죠. 그럼 컴퓨터 관련 학교를 가려면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럼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생긴 거야. 그리고 나서 컴퓨터 학과를 갔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컴퓨터 학과를 갔으면 서울대 컴퓨터공학과가 아니어도 상관없죠. 갔어. 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앱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프로그래밍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럼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뭐가 필요할까? 그 길을 보고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길이 뭔지 꿈이 뭐야? 없는데요. 이거 제일 바보 같은 대답이에요. 이과 왜 갔어? 왜 갔어요? 사회가 싫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과 왜 갔어? 영어가 싫었어요. 싫어서 도피하듯이 가면 안 되죠. 도피하듯이 가면 거기에 또 싫어하는 게 나와요. 호랑이를 피하잖아요. 옆에 사자가 있어요. 사자를 피하잖아요. 옆에 표범이 있어요. 항상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는 길에 사자가 있어. 내가 가야 될 길이 저 길이 확실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자를 때려? 잡을 방법을 생각하겠지. 고개 왜 져? 야, 너 왜 고개 져? 뭐라고? 고개를 갸웃한 거라고? 너 사자 잡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지? 인간인데? 아니, 총을 가져오든 폭탄을 가져오든 가져와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네가 가야 될 길이 확실하다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야 할 길이 확실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저 사자를 꼭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숙제를 안 하는 거예요. 숙제를 안 하니까 가는 길이 더뎌지니까 더 확신을 보고, 순환이 악순환이죠, 악순환.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증명한 겁니다. 요거. 자, 무슨 미분법이다? 고배 미분법이다. 고배 미분법. 자, 이 고배 미분법을 이용하면 이런 함수도 미분할 수 있어요. fx, gx, 그 다음에 hx 세 개가 곱해져 있는 함수도 자, 미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미분할 때 고배 미분을 쓰는데 어떻게 미분을 쓰냐면 요 두 개를 한 덩어리로 보고 미분을 하는 겁니다. 자, 요 덩어리를 한 덩어리로 보고 미분하면 첫 번째는 fx랑 gx를 한 덩어리로 본 놈을 미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뒤에 거 그대로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거를 미분하셔야 돼요. h'x 이렇게 해주셔야 되죠. 자, 그런데 앞에 걸 미분할 때 곱해져 있는 놈 미분하려면 또 이걸 쓰셔야 되죠. f'x와 gx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g'x와 그 다음에 fx를 곱해주신 다음에 두 개를 더해주시면 이걸 미분한 거예요. 거기 뒤에 hx가 곱해져 있고 더하기 얘는 그냥 나오면 되는 거니까 fx 그 다음에 gx 그 다음에 h'x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f'x gx 그 다음에 hx 그 다음에 더하기 fx 그 다음에 g'x 그 다음에 hx 자, 그 다음에 더하기 fx 그 다음에 gx 그 다음에 h'x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세 개짜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첫 번째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두 번째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세 번째 미분 나머지 그대로 해서 곱한 다음에 싹 다 더해주는 것이 자, 곱한 것의 미분을 처리하는 방법이죠. 이게 4개가 되든 5개가 되든 6개가 되든 똑같은 원리를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고배 미분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자, 이걸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fx의 전체에 n제곱이 되어 있는 놈을 미분하고 싶다. 얘를 미분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얘를 미분하고 싶다. 얘를 미분할 거예요, 얘를. 자, 얘를 미분할 건데 얘를 미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왜? fx가 몇 개 곱해져 있는 거니까 fx가 몇 개 곱해져 있는 거니까 n번 곱해져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n번 곱해져 있는 거를 미분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3개짜리 곱한 거 미분할 때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 n개짜리 곱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거 하나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세요. 나머지가 뭡니까? fx의 전체 몇 제곱? n-1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두 번째 미분하세요. 그러면 f'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싹 다 쓰세요. 그럼 똑같이 뭐가 나오겠어요? fx의 n-1제곱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까지 f'x의 fx의 전체의 n-1제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럼 이게 몇 개라는 얘기예요? 자, 2번 미분하면 2개가 나오고 3개짜리 미분하면 3개가 나오니까 당연히 n개짜리 미분하면 몇 개가 나오겠어요? n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라고 쓸 거예요? n개의 f'x인데 요거를 먼저 쓰세요. fx의 전체 n-1제곱이고 뒤에다가 f'x를 쓴 거예요. 즉 어떻게 해라. 얘를 손바닥의 n제곱이라고 하면 n 손바닥의 n-1제곱에 얘는 손바닥을 미분쳐서 곱한 거죠. 지금 그 손가락 뭡니까? 예? 아니 왜 갑자기 나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이거 왜 하죠? 아픈 새끼. 그때 안 그러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야? 언제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이런 미분을 하고 싶어. 2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5제곱을 미분하고 싶은데 우리가 미분을 할 때 곱해져 있는 거죠. 이게 5제곱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미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얘를 손바닥으로 보고 5 손바닥의 4제곱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5 손바닥의 4제곱으로 보겠다. 그리고 손바닥을 미분해서 뒤에다 곱해준다. 4x를 곱해준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전개하지 않고도 아주 쉽게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미분을 할 때 이런 미분이 쓰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곱의 미분의 활용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린 거고, 자, 다항함수 미분에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요거부터 연습을 좀 할게요. 정신 좀 차리시고. 자, 대표 유형 19번, 66페이지 19번, 19-1번, 19-2번, 19-3번까지, 19-2번까지. 자,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건 연습이니까
자꾸 써보면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거 쓰는 거예요? 응? 아니죠. 이거는 여기다 1 집어넣어서 이건 구했고 FF1은 뭐예요? 여기다 1을 넣어봐. 얼마 나와? F에다 1 넣어봐. 0 나오지? 그 0을 다시 어디다 집어넣으란 얘기야? F에다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네, 그건 하셔야지. 그건 하는 거고. 안 되면 물어보고 개인적으로. 미분 하시고 이거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두 개 곱해가 두 개 더 곱해가지고 더해야지. 미분 해야지 미분. 미분 어떻게 한다고? 앞에 거 미분하면 뭐야? x-1 미분하면 뭐야? 1! X 아니에요? x는 미분하면 1이 되고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된다고.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잖아. x 미분하면 1이 된다고. 얘는 0이 되고 1 더하기 0이잖아. 그럼 1일 거 아니야. 얘 그대로 쓰고 1 곱하기 얘 그대로 쓰고 써 빨리.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쓰고 이거 X는 1이요? 그래. 1로 바꾸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1로 바꾸라고 나왔어요. 아니 이거 쓴 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한 다음에 뒤에 거 미분 앞에 거에서 두 개를 곱해서 더해주라고 했잖아. 지금 여태까지 한 얘기가 그 얘기 아니야? 거기다 1을 넣으세요 그냥. 이거 풀어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다 1 넣는 게 낫잖아. 이 미분 어떻게 한다고 이거? 곱해져 있는 거 미분 어떻게 한다 했어? 곱한 다음에 더해서 미분하고 얘는 그냥 곱해주고 더하기 얘 미분하고 얘 곱해주고 한다고.
괄호 치고 볼펜밖에 없나? 아, 예. 아이 답답한 사람들 많네 진짜. 답답한 사람 많아. 볼펜 한 번만 더 쓰면 지울 건 지우고. 얘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 문제가 생기냐? 얘를 미분하려면 엄청 힘들단 말이야. 근데 미분을 해봤더니 얘 미분하고 나머지 다 쓴 거에 1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얘 미분한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써주면 10을 집어넣으면 9, 8, 7, 6, 5, 4, 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분한 다음에 9를 미분한 다음에 한 거. 여기 얘 미분한 다음에 9를 넣으면 얘 8. 여기다 미분을 얘를 미분한 거잖아. x-9를 미분한 다음에 9를 넣으면 그것만 살고 나머지는 얘 미분한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한 다음에 9를 넣으면 전부 다 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9를 미분한 거에 여기 집어넣으면 8, 7, 6, 5, 4, 3 해가지고 8부터 시작해서 가야지. 밑에는 9부터 시작하는 게 없잖아. 여기서 이렇게 나와주고 얘하고 그렇죠? 아니 이렇게 나와주고 맞아요. 근데 여기 뒤에는 곱해야지. 이거 미분하고 뒤에 거를 곱하고 곱하면 요 뒤에 곱하는 거예요? 아니? 얘를 미분하고 뒤에는 거 곱하고 뒤에 거를 미분하고 앞에 거를 곱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이것만 하면 어떻게 해. 이거 한 다음에 뒤에 곱했지. 그런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걸 다시 곱해줘야 되잖아. 그냥 곱한 거를 하나 미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미분하고 곱하고 미분하고 곱해서 두 개를 더 해주라고. 어제 일요일에 오지도 않고 똑바로 풀이과정 써. 여태까지 지금 2달이 되도록 내 말을 안 듣고 있잖아. 그 고집을 부릴 이유가 있나? 아니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수학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고집을 부리고 네가 하던 대로 계속 하면 그게 돼? 자,
자, 9-2번 볼게요. 9-2번. 지금 미분하는 방법은 미분 계수의 정의를 사용하지 않고 미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미분 계수의 정의는 미분 계수를 구하려면 미분 계수의 정의를 써야 돼. 근데 미분 계수의 정의를 또 안 써본 사람은 이거 왜 하는지 몰라요. 아,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그게 얼마나 편한지 알지. 김준수, 빨래 해봤나? 빨래 안 해봤나? 그럼 세탁기가 얼마나 편한지 모르지. 세탁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발명품이에요. 세탁기가 없었으면 지금 조선시대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아니, 매일 빨래를 해야 되는데, 매일 빨래를 해야 되는데, 그럼 매일 빨래를 하는데 세탁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왜냐? 손빨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군대만 가도 알아요. 왜? 군대 갔으면 손빨래 하거든요. 자기가 입은 거 자기가 손으로 빨래핀으로 빨아야 돼요. 아, 왜 세탁기가 있는데 그렇게 해요? 시키는 거야.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 일인지 깨달으라고. 그럼 자기가 군복 빨아가지고 이거 짜고 하면 알아요. 아, 세탁기가 이렇게 좋은 물건이구나 라고 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세탁기조차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 세탁기에서 꺼내가지고 빨래 넣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탁기에 왜 건조 기능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는 거지. 세탁기 건조를 딱 넣으면 다 돼가지고 빨래를 넣을 필요가 없어. 뭘 진짜야. 내가 군대 있을 때 군대에 세탁기 건조기가 있었는데 뭔 소리예요. 12년 전에 있었는데 뭔 소리야. 예? 건조기를 돌리면 집에서는 건조기 잘 못 돌려요. 왜 못 돌리죠? 소리는 개풀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못 돌리는 거야. 근데 요새는 그것도 많이 줄인 거예요. 써보고 불편하니까 바꾸는 거야. 써보고 불편하니까 바꾸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를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F'0을 구하고 우미분계수를 구하고 좌미분계수를 구하는 그 과정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미분법 아닙니까? 근데 이 미분법, 이 편한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 편한 방법마저도 어렵게 하고 있는 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예? 편하고자 했는데 이 편하고자 하는 거를 못한다면 뭐 편할 게 없는 거지. 예? 세탁기를 만들어줬는데 저 빨래 못하겠는데요? 예? 건조기를 설치해줬는데 건조해서 빨래 개기 싫은데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안 하겠다는 거지.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거야. 자, 보세요. 미분법이 없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x가 0보다 클 때 얘가 0에서 미분 가능하냐 물어봤으니까 일단 0을 넣어서 연속이냐를 봐야 돼요. 근데 0을 넣으면 1 나오고 1이 나와요. 연속이야.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가지고 우미분계수를 따져야 돼요.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 자, 리밋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 x 빼기 0분의 이거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f0이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의 극한값을 계산을 해주세요. 이게 우미분계수예요. 자, 이거 우미분계수고 이 우미분계수 계산해 주시면 일단 2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리밋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x 빼기 0분의 이거 2x 플러스 1에서 f1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 나와요? 이거 좌미분계수라고 부르는데 좌미분계수 얼마 나와요? 2가 나와요. 자,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같기 때문에 자, 한없이 가까이 다가오는 그 값이 같은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미분계수라는 게 뭐라고? 미분계수라는 게 특정한 상황에서의 그 극한값이라고요. 그 극한값이 있잖아요. 극한값이 있으면 우측에서 다가와도 2라는 값이고 좌측에서 다가와도 2라는 값이면 두 극한값하고 좌 극한값하고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해요. 맞죠? 자, 그 우극한 좌극한이 존재하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게 뭔데? 미분계수. 특정한 상황에서의 극한값 존재하잖아요. 존재하는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하면 뭐 한다라고 했어? 미분 가능하다고 했죠. 미분 가능한 거예요.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야.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합니까, 지금? 미분법 배우고 나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해요. 왜? 우미분계수 찾으려면 얘 미분해. 2x 플러스 1. 속미분하면 1이니까 이거예요. 0 넣으세요. 얼마예요? 2예요. 얘 미분하세요. 좌미분계수예요. 2예요. 같죠? 네, 미분계수 같은 거예요. 아니, 이 불편한 방법을 이렇게 편한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바꿔주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게 어렵다 하면 안 되죠. 네, 이게 어렵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 이건 초등학생도 하는 거야. 알려주기만 하면. 야, 이렇게 하면 미분이야? 알려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저번 시간 3시간 정도, 3번이죠, 3번. 이제 미분계수 배우는 4번째, 미분계수 배우는 4번째 아직도 이거를 어리버리 되고 있으면 언제 할 거야? 언제? 언제 우리 제대로 배워서 언제 수능 문제에 달하는 그 문제까지 풀어서 언제 내신 시험 준비할 거냐고. 영영 끌려다닐 겁니까?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고생을 해야지. 고통스러워야 돼요. 지금 방학 때 힘들죠, 당연히. 자, 왜 힘든지 생각해 보세요. 왜 힘들까, 우리가? 지금 이 방학 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휴가도 못 가고 특강을 듣고 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 특강을 들을까?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 해야 했던 공부를 우리가 안 한 거야. 몰아서 하려니까 힘들지.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 해본 적 있어요? 방학 숙제 있었어요? 그럼 방학 전날 방학 숙제 다 하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 안 하게 되죠. 너무 힘드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럼 에라 모르겠다 상황을 만들면 안 되지, 우리는. 왜? 인생에 걸린 일인데 인생을 에라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알잖아요. 공부의 중요성 모릅니까, 지금? 다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도 안 하는 건 나쁜 거지. 안 되는 거예요. 중요성을 깨달으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한 과목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특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자꾸 연습하세요. 네? 연습을 하라고 하는데도 거기서 뺀질대고 하지 말고 제발 연습하시라고. 자, 9-1 이렇게 풀었어요. 자, 그러면 미분법을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해야 하나 미분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대체할 수 있는 것과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대체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대체할 수 있는 거, 어떤 거 대체할 수 있냐면, 자, 일단 1차적으로 다항함수 전부 다 대체 가능해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함수 다 대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구하고 싶다 그러면 미분해서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다 됩니다. 다 대체 가능한 거예요. 다항함수면.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들이 거의 다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대표형 12번 보세요. 자, 이거 미분하겠답니다. 우리가 미분법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각각 나눠져 있는 더하기는 다 따로따로 한다고 했죠. 다 따로따로 한다고 했고 여기는 이 개수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F'X 구해보세요. X 미분하면 얼마고? 1이고 얘는 미분하면 얼마고? 2에 그러니까 X가 되겠죠. 이거는요. 똑같이 X 제곱 되겠고 X 세제곱 되겠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X 100제곱까지 99제곱까지 미분하면 자, 이렇게 되는데 F'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얼마 집어넣으시면 됩니까? X에다 1을 넣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1이죠. 총 몇 개 있습니까? 100개 있죠. 그래서 F'1은 얼마다? 10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시그마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12-2번 풀 때 시그마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다 풀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fx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x에 2k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에 f'이 1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하냐? 다 풀어서 쓰세요. 1 넣어보세요. 뭐가 됩니까? x 제곱 되죠. 2 넣어보세요. x 4제곱 되죠. 3 넣어보세요. x 6제곱 되죠. 땡땡땡땡. x의 2n 제곱까지예요. 그럼 얘를 미분하겠다. 그럼 미분하시면 되죠. 직접 미분하세요. f'x. 아니 뭐 시그마를 바꿔 쓰는 게 어렵습니까? 그냥 쓰면 되지. 2x 1제곱 더하기 4x 3제곱 더하기 6x 5제곱 더하기 땡땡땡땡땡 2n의 x의 2n-1제곱이죠. 이렇게. 자, 그래 놓고 뭐를 집어넣겠다? 1을 집어넣겠다. f'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1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예요?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땡땡땡땡땡 2n까지죠. 2부터 2n까지 합, 2를 끄집어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땡땡 n까지 합이기 때문에 얘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에요. 자,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고 이렇게 2분의 n의 n 플러스 1을 해주시고 n의 n 플러스 1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인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 보세요. 여기 이거를 다시 시그마로 바꿔보세요. 자, 이거 시그마로 바꿔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자, 여기 2부터 2n까지예요. n까지죠. 앞에는 2K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K보다 하나 작으니까 2K-1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 놓고 이걸 f'x라고 뒀으니까 f'1을 구하겠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에 여기다 1을 갖다 집어넣으면 1이 되니까 결국 2K 합, 그래서 n의 n 플러스 1이 똑같이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 얘 미분해보세요. 얘를 미분해보세요. 자, 얘 미분하면 뭐 나와요? 2K에 x에 2K-1제곱 나오죠. 그죠? 그렇게 써놓고 이렇게 쓰는 거나 다 풀어서 미분한 다음에 다시 바꾸는 거나 어때요? 똑같단 말이에요. 시그마는 뭐의 기호이기 때문에? 더하기 기호이기 때문에 더하기 기호는 원래 미분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따로따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기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속에 있는 거 미분 때리세요. 그리고 나서 시그마는 그대로 붙여주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다 1 집어넣고 이거 계산하기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시그마가 있는 경우는 시그마 따로 떼놓고 미분하겠다. 그게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시그마가 있는 경우 자, 시그마 무시하고 미분한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지. 자, 여러분들이 몰랐던 내용이 있으면 아니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내용과 모르는 내용 좀 구분해서 모르는 내용 좀 따로 정리해 주면 안 됩니까? 예? 모르는 내용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들어올 때 모르는 내용 한번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보고 숙제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오면 안 됩니까? 오늘 뭐 숙제도 거의 안 돼. 예? 수업 태도도 별로 안 좋아. 예? 미분법 정리 증명하는 거 지루하다고 막 보다 뭐 보긴 보죠. 보면 뭐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해 못하게 설명했습니까?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함수의 정의를 안 외우고 왔으니까 못하는 거지. 도함수의 정의를 외우고 내가 그 형태만 정확하면 당연히 언제 들어도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도함수의 정의를 안 해오니 내가 분명히 쓰라고 한 걸 쓰지 않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런 문제가 생길지 몰랐어요? 난 알았지. 그러니까 쓰라고 한 거지. 근데 안 써왔지. 그럼 내 생각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대치를 그냥 낮춰요? 여러분들 5등급, 6등급 받는 그냥 방치해요? 안 되잖아. 니들이 안 되죠, 니들이. 좀 정신 좀 차려주세요, 좀. 네? 제발 목표는 큰데 노력 안 하고 그 목표 쟁취할 생각 진짜 추호도 하지 마세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니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은 저긴데 노력은 이만큼만 해. 그걸 바란다는 건 지나친 욕심쟁이죠.
지나친 욕심이. 내가 한 만큼만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은 성적은 내가 그냥 여태까지 공부한 성적이에요. 내가 운이 없었다, 뭐 계산 실수를 했다, 이런 변명 늘어놓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성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안 했구나. 성적표에 찍힌 4등급, 5등급 뭐 이런 성적을 보고 아무 생각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거고, 4등급, 5등급 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공부량을 늘려야지. 똑같이 공부하면서 그걸 더 하겠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학년이 올라가는데, 애들은 공부를 더 많이 하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와서 공부를 하는데, 숙제마저도 안 하는 이 상황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고서 이기길 바란다고? 너무 욕심이에요. 그런 욕심은 노력하면서 갖는 게 욕심이어야 돼요. 노력도 안 하고 욕심 갖는 거는 그냥 가는 길에 로또 하나 사가지고 로또 되기 바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로또가 잘 됩니까? 제발 노력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 하라고 했거든요. 자, 60페이지는 도함수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활용하시고, 자, 미분법까지 제대로 연결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요거 안 한 사람 있으면 지금 쉬는 시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